아침을 먹었거나 걸어서 출근을 했다면 두통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오늘은 편두통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단 편두통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가죠. 첫 번째로 편두통은 유전병일까? 맞습니다. 많은 병이 그렇듯이 편두통도 유전되는 질환입니다. 둘째, 편두통은 마음의 병일까? 아닙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생기는 병,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긴 병이 아니므로 근거 없는 민간요법에 고통받지 마시고요. 중추신경계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질환이니 거기에 맞은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제 첫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통증을 방치하면 만성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했죠. 두통이 시작될 때 초기에 잡아줘야 두통이 악화되고 만성 편두통으로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4번, 완치가 불가능한가? 맞습니다. 편두통은 조절하는 병이고 완치는 힘들지만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잘만 조절해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질환 등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은 아니지만 우울증과 편두통, 심혈관 질환과 편두통 같이 동반 질환이라고 해서 그 심한 정도가 서로 비례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편두통 있으신 분들, 어떤 날은 두통이 있고 어떤 날은 두통이 없고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그 비밀을 밝혀드릴게요. 두통 시작 역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두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밑에 단어들이 다 두통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한 여성분이 늦잠을 잤고 생리가 터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침을 안 먹고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다고 합시다. 여기서 멀미까지 했다면 두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인 하나하나가 쌓여 두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한 요인, 아침을 먹었거나 걸어서 출근을 했다면 두통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럼 이러한 요인이 정확히 뭐뭐가 있나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잠입니다. 잠을 못 자는 거 아니면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 둘 다입니다. 너무 부족하거나 과도한 잠은 두통을 유발한답니다. 두 번째는 배고픔입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당이 떨어지면 머리 아파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생리이고요. 네 번째는 환경 요인입니다. 갑자기 빛을 마주하거나 시끄러운 소리에 노출되거나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날씨가 갑자기 변하는 것도 두통에 기여하게 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등산하신 분들 주의하시고요. 과도하게 몸을 쓰는 운동도 두통을 유발시키니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게 좋겠죠. 걱정과 스트레스도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제 두통 유발 음식은 뭐가 있느냐? 술이 빠질 수 없겠죠. 깨, 치즈, 소시지, 햄, 베이컨, 초콜릿, 커피가 있겠습니다. 치즈에 와인, 두통 유발, 약도 두통을 유발시키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진통소염제, 항고혈압제, 제산제를 과다하게 먹는 것도 두통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두통이 편두통이 맞느냐?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저 편두통이 있어서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편두통 진단받으신 적 있으세요? 하면 아니요, 머리 한쪽이 아파서요. 그럼 편두통 아닌가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닙니다. 편두통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갑시다. 첫째로 적어도 4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으면 2, 3일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아기나 청소년들은 2시간 이상만 지속돼도 편두통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음 4가지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해요. 편두통이니 한쪽만 아파야 하겠죠. 반대로 생각한다면 다른 기준들을 만족한다면 양쪽으로 아파도 편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근두근, 맥박 또는 심장 뛰듯이 통증이 있어야 해요. 다음으로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있어야 하는데 중등도의 통증이 어느 정도냐? 두통으로 인해 학업이나 일, 가사 능력이 50% 정도로 떨어지는 걸 중등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의해 통증이 악화되는데요. 심지어 고개를 숙이기만 해도 두통이 악화되므로 환자분들은 계속 누워 있으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통이 있을 때 구역감이 있거나 실제로 토를 하는 경우가 있어야 하고요. 이게 없다면 유난히 밝은 빛이 거슬리면서
동시에 작은 소리에도 짜증이 나는 증상이 동반되어야만 이를 편두통이라 진단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것 같은가요? 그럼 당신은 편두통입니다. 치료는 가벼운 편두통은 타이레놀이나 진통소염제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그 정도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트립탄 같은 편두통 전용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셔야 합니다. 만성적이고 정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약물이나 보조제의 도움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재밌게도 많이 쓰이는 편두통 예방약물 두 종류. 그 중 하나는 식욕 감소로 인한 체중 감량 효과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체중을 증가시키는 약물이 있습니다. 따라서 살을 빼고 싶은 20대 여자 환자한테는 전자를, 살이 찌고 싶은 젊은 남성 환자에겐 후자를 처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살 빼고 싶다고 편두통이 없는데 이 약 처방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부작용들이 더 심할 수 있으니까요. 보조제로는 요즘 유명한 코큐텐, 그리고 보충제가 아닌 음식으로 섭취하는 마그네슘. 그 음식들은 브로콜리, 바나나, 아보카도, 견과류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스타틴은 고지혈증 약인데 여기에 비타민 D를 같이 복용하면 두통약의 대등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보톡스를 이용해서 만성 편두통의 치료가 가능한데요. 2017년에 FDA에서 승인받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논문들에서 보톡스를 이용한 만성 편두통 치료를 다루고 있는데요. 얼굴, 옆머리, 뒤통수, 어깨 총 31군데에 보톡스를 주입하게 됩니다. 총 용량은 턱 보톡스 3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20대 환자 편두통 환자도 2주 뒤에 31군데 보톡스 치료 받으러 오시는데요. 많이 찌르는 게 무서워서 고민 중이라고 하시네요. 편두통 마지막 팁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을 꼭 먹어야 할까요? 쉬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약은 두통이 시작하고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통이 시작된 후 약을 먹는 게 2시간 후 두통 소실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통증이 오래되어 중추로 간 상태라면 이때는 약을 써도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약이 잘 안 들을 때는 편두통 전용 약물과 진통소염제를 같이 드셔보세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과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해서 오히려 약물이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두통 전용 약물은 한 달에 10일 이상, 진통소염제를 한 달에 15일 이상 총 3개월 이상 복용 시에 약물 과용 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니 꼭 용법 용량은 지켜주시고요.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체중 감소, 운동, 금주, 일정한 수면 패턴,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통해서 앞에서 말한 두통 유발 요인을 없애는 것이 두통 치료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꼭 실천하도록 합시다. 환절기에 밥 먹을 시간이 지나서까지 영상을 촬영했더니 두통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만 쉬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